형님들 20년을 도전했는데 두 번 미끄러진 회사가 있어요. 그것도 마지막 결승선 바로 앞에서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세 번째 도전에 나섰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 달 7월 말에 나와요. 말 그대로 운명의 날이 코앞인 거예요. 이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HLB예요. 오늘 종가가 48,350원, 전 거래일 대비 6.26% 오른 채로 마감했어요. 7월 결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형님들, 이 회사 진짜 드라마틱해요. 가남 신약 하나에 회사에 20년이 걸려 있거든요. 두 번 실패했는데 또 도전하는 이유, 그리고 이번엔 다를 거라고 말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동시에 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풀어드릴 핵심 질문은 딱 하나예요. 7월 말 이 세 번째 도전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형님들은 이 운명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승인된다, 안 된다를 단정하지 않아요. 그건 FTA만 아는 거예요. 대신 기대받는 이유와 위험한 이유를 양쪽 다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형님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답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얻어가실 수 있어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 회사가 뭘 걸고 도전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HLB의 핵심 무기는 리보세라닙이에요. 간암 치료제예요. 근데 이걸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캄렐리주맙이라는 약이랑 같이 써요. 이걸 병용요법이라고 해요. 두 개의 약을 함께 써서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리보세라닙은 HLB가 가진 약이고 캄렐리주맙은 중국 항서제약이라는 회사가 가진 약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FDA 허가를 받으려는 거예요. 1차 치료제가 뭐냐면요, 간암 진단받으면 가장 먼저 쓰는 약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1차 치료제로 등재되면 전 세계 간암 환자들이 처음 쓰는 약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약이 효과가 있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임상 데이터를 보면요,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23.8개월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약을 쓴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23.8개월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진짜 대단한 게요, 현재 나와 있는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 가장 긴 생존기간이에요. 기존 약들보다 환자를 더 오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인정받았냐면요, FDA 최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유럽 종양학회 이스모 2025 가이드라인에 간암 1차 치료 옵션으로 이미 등재됐어요. 세계 의료계가 이 약의 효과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형님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약 효과가 이렇게 좋은데 왜 두 번이나 FDA 허가에 실패했냐? 이게 이 회사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2024년 9월에 한 번, 2025년 3월에 또 한 번, 두 번 다 FDA로부터 서류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허가가 불발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실패한 이유가 리보세라닙 때문이 아니에요. FDA는 리보세라닙 자체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결함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냐?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그러니까 같이 쓰는 그 약의 제조랑 품질 관리 문제였어요. 이걸 CMC라고 불러요. CMC가 뭐냐면요, 약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공장에서 어떻게 품질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요리로 비유하면 레시피랑 맛은 완벽한데 주방이 위생 기준을 통과 못한 거예요. 음식 자체는 훌륭한데 그 음식을 만드는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FDA가 주방부터 정리하고 다시 오세요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의 실패 이유예요. 자, 그럼 이번 세 번째 도전은 왜 다를 거라고 하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HLB가 김태한 회장을 영입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하는 회사냐? 전 세계 제약사들의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세계 최대 수준의 바이오 위탁 생산 회사예요. 그러니까 김태한 회장은 글로벌 FDA 상업화 허가 프로세스를 직접 이끌었던 전문가예요. 약을 만들고 품질 관리하고 FDA 승인받는 바로 그 CMC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거예요. HLB가 두 번 실패한 게 CMC 때문이었잖아요. 그 약점을 정확히 메우려고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데려온 거예요. 진양곤 HLB 그룹 의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간암과 담관암 두 개의 항암제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으며 신약 허가를 받게 된다면 회사로서는 20년 만에 첫 성공이 되는 것이다. 20년 만에 첫 성공. 이 한마디에 이 회사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진양곤 의장이 이런 말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 나이 40세에 시작한 항암제 개발이 60세가 되어서야 첫 번째 성공을 이루게 된다. 한 사람이 인생에 20년을 갈아 넣은 도전인 거예요. 자, 그리고 형님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번 7월이 끝이 아니에요. HLB는 지금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7월에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결정이 나고요. 9월에는 담간암 치료제 결정이 또 나와요. 이 담간암 치료제 이름이 리다프그라티닙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두 달 사이에 대형 모멘텀이 두 번 연달아 온다는 거예요. 7월 간암, 9월 담관암, 하나만 성공해도 회사 가치가 달라지는데 두 개가 연달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라프그라티닙도 좀 풀어드릴게요. HL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릴레이 테라퓨틱스로부터 도입한 신약이에요. 특히 FGFR2라는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들을 타깃으로 해요. 그리고 담관암 하나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변이를 가진 다양한 고형암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짜고 있어요. 이걸 암종불문 치료라고 불러요. 암이 어디에 생겼느냐가 아니라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가졌느냐를 기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요즘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거든요. 그리고 7월, 9월 그 너머도 준비하고 있어요. HLB가 포스트 리보세라님이라고 부르는 차세대 파이프라인이에요. 대표적인 게 CART 치료제예요. CART가 뭐냐면요.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꺼내서 암을 더 잘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개조한 다음 다시 몸에 넣어주는 치료법이에요. 지금까지 CART는 주로 혈액암에만 쓰였는데요. HLB는 베리스모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고형암을 타깃하는 CART를 개발하고 있어요. 고형암 CART는 아직 전 세계에 상용화 사례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여기에 11년째 개발 중인 각막염 치료제도 글로벌 임상 3상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러니까 HLB는 리보세라닙 하나에만 매달린 회사가 아니라 그 뒤로 줄줄이 파이프라인을 쌓아둔 회사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미래 계획이고 7월 첫 단추가 끼워져야 의미가 생기는 거지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오 이번엔 되겠는데? 싶으실 거예요. 근데 형님들 제가 아까 약속드렸잖아요. 기대와 위험을 양쪽 다 보여드린다고요. 이제 진짜 냉정하게 리스크를 짚어드릴게요. 내 소중한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첫 번째 리스크가 FDA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예요. 김태한 회장 영입으로 CMC를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FDA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특히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공장 문제는 HLB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도 또 보완 요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바이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거예요. FDA 결과는 발표 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리스크가 만약 또 실패하면 충격이에요. 지금 주가에는 7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오늘도 6%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만약 7월에 또 보완 요구가 나오면 이 기대감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바이오주는 호재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그 기대가 깨지면 순식간에 급락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세 번째가 진짜 무서운 리스크예요. 공매도예요. 지금 HLB에 누적된 공매도 잔고가 910만 주예요. 공매도가 뭐냐면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파는 거예요. 나중에 싸게 사서 갚으면 차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은 HLB 주가가 빠지는데 베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만약 7월에 FDA 승인이 나면 공매도 세력은 급하게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해요. 이걸 쇼커버링 또는 쇼트 스퀴즈라고 불러요. 그러면 매수가 폭발하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어요. 반대로 승인이 안 되면 공매도 세력이 이기면서 주가가 급락하고요. 그러니까 7월 결과에 따라 위로든 아래로든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예요.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리스크가 특허 만료예요. 이게 의외로 중요한 리스크예요. 리보세라닙의 핵심 특허가 미국에서 2029년에 만료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특허가 있어야 그 약을 독점으로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승인이 자꾸 늦어지면 실제로 팔 수 있는 독점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 2027년에 승인받으면 2029년까지 2년밖에 독점을 못해요. 승인이 늦어질수록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HLB한테는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다섯 번째 리스크가 재무 부담이에요. HLB는 20년 동안 신약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아직 이 약으로 제대로 된 매출이 없는 상태예요. 신약 하나 승인받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승인이 계속 늦어지면 그만큼 재무 부담이 커지는 구조예요. 승인을 받아도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보험 등재, 약가 협상, 판매망 구축 같은 상업화 과정에서 또 많은 변수와 비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7월 세 번째 도전, 성공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걸 단정하지 않아요. 대신 양쪽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요. 약 자체의 효과는 이미 세계가 인정했고 생존기간 23.8개월로 간암 1차 치료제 중 최장이고 두 번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CMC를 그 분야 최고 전문가 김태한 회장 영입으로 전면 대응했다는 거예요. 위험한 이유는요. FDA 결과는 끝까지 아무도 모르고 또 실패하면 기대감이 한 번에 무너지고 공매도 910만 주로 변동성이 극단적이고 특허 만료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번 7월 결정은 약의 효과를 묻는 게 아니에요. 약 효과는 이미 인정받았어요. 순수하게 제조랑 품질 관리, 그러니까 CMC 문제가 이번엔 해결됐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해결됐으면 20년 만에 첫 성공이고 안 됐으면 세 번째 저절인 거죠.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게 7월이 끝이 아니라 9월 담관함 결정도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월 결과가 9월 기대감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7월에 승인되면 9월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7월에 실패하면 9월까지 의심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7월 한 번의 발표가 회사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분수령인 거예요.
내 소중한 돈을 어디에 놓을지는 형님들이 결정하셔야 해요. 다만 오늘 형님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할 건 이거예요. HLB는 7월 말이라는 명확한 분수령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바이오주는 결과 발표일에 모든 게 결정돼요. 승인이면 위로 폭발, 실패면 아래로 급락, 중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기대만 보고 한 번에 베팅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해요. 7월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극단적인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해요. 20년을 달려와 두 번 미끄러진 회사의 세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도전. 그 운명은 7월 말 FDA 발표와 함께 드러날 거예요. 이거를 알고 보시는 것과 모르고 보시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얘기가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유용한 얘기 가져올게요. 안녕.